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급에 숨어있는 진짜 세력을 찾아라. 세계에선 삼노기법과 함께하는 이상로 멘토의 진짜 수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로 멘토입니다. 이번에 혹시 남해안이 고향이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이번에 식도락적 행운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가을 전어죠. 전어철입니다. 대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남해안 쪽 많이 막히죠. 내려가는데 엄청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추석 때 되면 대구가 고향입니다. 대구에 본가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한 360km 그리고 거기에서 처갓집 가는데 처갓집이 전라도 영암이거든요. 또 가는데 400km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거기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한 또 400km 되죠. 도합 한 1100km, 1200km의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데 자, 가을 전어도 물론 좋고 식도락적 행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겠죠. 안전적인 운전 그리고 안전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이런 안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위험한 투자보다는 조금 즐길 수 있는 투자 그리고 여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투자 그런 부분 자체를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더 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오늘도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하고 무료 문자 꼭 구분하셔서 보내셔야 됩니다.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www.sentv.co.kr을 통해서 기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나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아낌없이 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짧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자,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자 2056.26포인트 하면서 0.25%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568.90포인트로 0.4% 소폭 하락했네요.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에 대한 소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시장에 보여왔고요. 그리고 애플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은 미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특징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셔야 되는 점일까요? 오늘 수급이 변했죠? 오늘 중요 포인트 나갑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같이 볼게요. 지수 보시면 자, 요 자리를 항상 강조해 드렸어요. 자, 이 자리가 뭡니까? 2050포인트 기점으로 무가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렸는 그런 상태였죠. 자, 상단에서는 샀는데 반해서 밑으로 내리면서 투매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 투매 과정이 바로 이 포인트였죠. 자, 이 포인트가 바로 투매가 일어났던 포인트였기 때문에 상방에서는 샀었는데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왜 팔았을까? 자, 수급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곳, 수급 기초가 될 수 있는 구간이죠. 그 구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 오늘 갭 하락이 떴지만 아직도 시장은 긍정적이다. 왜일까요? 연기금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남자 주인공이죠. 바로 외국인은 아낌없이 사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9월달 걱정들 많으셨습니다. 과연 그 방향성 8월달에 수렴했던 방향성이 9월달에 어디로 나타날까? 하방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21선도 깨졌는데 자, 중요하죠. 이평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누가 들어와서 누가 올리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죠. 바로 주포입니다.
자, 시장의 주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수의 주포는 누굽니까? 현재 이 관점에서. 자, 남자 주인공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럼 여자 주인공은요? 바로 연기금이 될 수 있겠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금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자, 외국인 여전히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99억 원 매수를 보이는 반에 지금 자 어떻습니까? 연기금이 꾸준히 또다시 매수를 동참을 해주면서 오늘도 320억 원 가량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오늘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기관이 지금까지 매도를 하던 기관이 바닥권에서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매수로 변했을까? 그러고 난 다음 또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지금까지 꾸준히 매도세를 보이던 투신이, 투자신탁이 오늘 왜 갑자기 매수세를 보였을까? 자, 뭔가 냄새를 맡았는가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다른 말씀 못 드리지만 시장은 좀 더 상방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 대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로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하단은 우리가 매수에 대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장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 상방으로의 방향성은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 대치휴일제가 끝나고 11일 이후로 방향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코스닥 시장 잠깐 볼게요. 자, 코스닥이 금일 같은 경우에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봉 상당히 캔들적인 모양으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수급도 그랬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다시 한번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 손바뀜이 조금 이루어지는 구간이에요. 자, 일단은 고점에서 물량이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개별적인 장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무게를 좀 더 두실 필요가 있어요. 대신 개별 장세 안에서 2013년도에는 IT,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면 지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어떤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제약, 예방의학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꼭 살펴보시면서 그런 종목군들이 코스닥을 이끄는 대장주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난 종목,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종목 한 종목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국철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징하다 그죠? 자, 하단 자리 얼마였습니까? 2275원 그 자리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다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모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지지점 자체는 굳건하게 지켰고, 그리고 실적 발표도 했죠. 자, 부국철강 뭐 하는 기업입니까? 바로 열연 강판, 냉연 강판에 대한 판매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요? 바로 포스코에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판매 대리점들이 최근 들어서 성과가 상당히 좋죠. 그만큼 자동차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좀 더 안전한 자동차를 타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판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 자체는 지금 ING 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아낌없이 홀딩하겠습니다. 여전히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또 같이 볼게요. 다음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금일 소폭 지금 0.4% 정도 빠졌는데 한국전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익은 나가죠. 지금 4.4% 지금 수익권입니다. 자, 매수가 대비 지금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제가 한국전력을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습니까? 바로 손바뀜 세 글자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한번 보시면, 자,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자,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자리 보이시죠?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올렸던 기관이 갑자기 저점에서 파는 모습. 자, 코스피 지수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얘네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 왜 어제는 갑자기 또 3.4% 이렇게 무거운 한국전력을 다시 또 왜 매수를 하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거는 이미 시세 자체는 붙어 있다는 거죠. 이미 시세는 붙어 있는데 신고가를 가기 전에 물량 털어내는 과정을 지금은 겪고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인 가격 인상 자체가 지금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한전 KPS, 그리고 한전기술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한전기술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이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이 한전기술의 한국전력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시세가 오랜만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크게 한번 봅니다. 자, 2007년도에, 지금 2007년도에요. 고점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1999년도 또 고점이 형성돼 있죠. 그 부분 자체를 지금 2014년도에, 자, 올림픽도 아니고, 그죠? 8년 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이게 힘들게 올렸겠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그만두고 또다시 주가가 빠진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급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바뀌었고 거기에 급소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주포가 아직까지 살아서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불보듯 뻔하다. 저는 아낌없이 이 종목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에 대한 AS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죠. 이상론 멘토와 함께하는 수급 급소 삼로기법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지피제기면 100점 100승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의 저번 주 제가 수급의 급소 그리고 주포를 찾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광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그거를 또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 부분은 잠시 뒤로 제쳐주고 우리가 원론적인 부분 제가 이거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제가 그만큼 아끼고 아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PD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시청자분들에게 드리십시오. 그만큼 제가 혼자 알고 있던 부분 자체를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바로 지피지기 상대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넘어가 보자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이번 이 프로그램의 다시 보기는 역사상 최고의 다시 보기가 되지 않을까.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화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봐야 되는데요. PPT.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PPT가 준비했던 PPT가. 자, PPT가 준비가 어디 돼 있나요? PPT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PPT. 자, PPT를 보기 앞서서, 우리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기관,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외국인은 한 명입니까? 단일인입니까? 아니죠. 자, 아니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잭만 있을까요? 예? 아니면 노란 머리만 있겠습니까? 예? 검은 머리도 있겠고요. 자,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외국인이냐면,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3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빅3죠. 자, 첫 번째 누굽니까? 자, 미국계. 예, 미국계. 자,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자, 유럽계입니다. 유로피안 스타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에 요즘 들어서 상당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죠. 누굽니까? 바로 중국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시청자분 중에? 자, 계신다고요? 계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혹시 성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다혈질인지, 아니면 점잖은 스타일인지, 젠틀맨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모르실 겁니다. 자, 성격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자, 미국계하고 크게 유럽계, 그리고 중국계,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은 자, 연기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두 가지의 주포를 보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핫 트렌드, 가장 면밀하게 우리가 성격을 봐야 되는 세력이 바로 이 두 가지 세력이죠. 자, 지금 시장은 누가 올리고 있다고요? 남자 주인공은 외국인, 여자 주인공은 바로 연기금입니다. 자, 요것만 알더라도 한 80% 정도 넘어왔다, 능선을 넘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PPT 한번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미국계, 유럽계, 자, 그럼 중국계. 자, 제 글씨보다 훨씬 낫죠? 제 글씨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선, 자, 연기금에 대한 투자 성격인데요. 자, 연기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9년 이후에 월별 평균 연기금 순매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월 달에는 상당히 조금 매수를 좀 보이는 반면에 2월 달, 3월 달에는 조금 낮아져요. 그리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바로 2분기죠. 2분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7월 달, 8월 달, 9월 달, 그리고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연기금의 매수세는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본 그림 같은데, 맞죠? 많이 본 그림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바로 이 그림이죠. 국내 경상수지 투자 추이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1월달, 2012년 1월달에는 예외였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경상수지 흑자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림을 꾸준히 나타내는 게 바로 연기금의 매수 스타일이라는 거죠. 왜 경상수지 흑자와 맞춰서 이렇게 얘네들은 매수를 하는 모습일까요? 네? 왜 연기금은 경상수지와 같이 추이를 맞춰서 매수를 하는 것일까요? 자,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경제지표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예. 경상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보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고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났습니다. 거기 안에서 산업지표적으로 봤을 때 이런 쪽에서 동양적으로 이런 쪽에서 저평가가 조금 나타났다. 판매가 증가했지만 지금 주가는 저렴하다. 그랬을 때 연기금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급격하게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항상 언제 많이 나타났습니까? 후반기로 갈수록 4분기로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많은 매수를 하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9월달입니다. 3분기예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쌀 때 사는데 지수상 지금 2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수세를 보일까요? 외국인,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를 싸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다, 가치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그림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부분,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코스피 PER 구간별 연기금의 순매수 추이입니다. 2004년 이후에 지금 약 10년 동안의 평균적인 통계치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PER 8배에서 9배 사이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PER 8배에서 9배 사이면 바로 1900포인트였던 자리예요. 그 자리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작년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PER 8배에서 9배 자리에서 왜 매수세를 보일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PER, PBR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은 거기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은 왜 이렇게 가치 투자적인 부분을 지향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금은 이렇게 가치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특징 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이 그림입니다. 자, 2013년도에 연기금의 보유 지분에 대한 추이입니다. 자, 2분기까지의 보유 종목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경기 소비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1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소재 분야, IT 분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하지만 최근 보유 종목 2013년 12월 달까지의 보유 종목을 보시면 자, 갑자기 금융센터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금융센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도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소재 분야가 갑자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소재 분야가 올라올까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섹터들만 2013년 말에 벌써 다 담아놨다는 거죠. 왜 어떻게 알고 금융 섹터를 담아놨을까요? 자, 연기금은 국내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거죠. 자, 정책 자체가 미리 발표되기 전에도 연기금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미 가치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왜 금융주를 샀을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해했죠. 왜 금융주를 사고 있을까? 왜 은행주를 샀을까? 연기금을 왜 샀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금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연기금은 이미 수익권에 다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매수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명시하는 바가 있겠죠. 바로 아직도 저렴하다. 아직도 우리 시장은 저평가 국면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연기금의 스타일은 어때요? 네? 자, 중장기 투자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호가를 먹어가면서 주가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대놓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여자처럼 여성 비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매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비중을 차라리 늘켜가면서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8개를 자기들이 독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2개를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세력에게 우리가 막 이렇게 많이 사놨으니까 너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연기금의 투자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연기금을 단기적으로 보고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전문가들이 연기금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전문가라든지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을 같이 따라가고 싶으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기금이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입니다. 단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궁금해하실 거예요. 외국인 오늘 너무 외국인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미국계는 어떨까요? 자, 미국계. 자, 마이클. 저는 미국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자, 미국의 30%가 마이클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미국계 자금의 성격입니다. 갑자기 도표가 한 개가 떠 있어요. 도표가. 자, 국내 주식 순매수 금액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요. 자, 국내 주식에 대한 순매수 금액 자체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매수 금액이 늘어나고 내려갈 때마다 매수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 왜 이렇게 얘네들은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투자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자,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갈수록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미국계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거죠.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바로 미국의 주식시장 긍정적이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남은 자금들을 어디에 쓴다고요? 바로 이머징 마켓에, 특히 한국 시장에 거의 공수받다시피 퍼붓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본다면, 자, 그럼 미국인들은 단기 투자를 지향할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갈까요? 자, 경기 선행지수는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미국계 자금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미국계 자금을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는데요. 주가가 빠졌어요. 지금 한 20% 정도 빠졌는데 어떡하죠? 자, 미국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미국계 자금 자체는 바로 경기 선행지수와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만 올라가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 봤을 때 미국계 투자 스타일, 바로 산업지표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지표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경제지표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미국의 주택경기지표가 좋아지고, 자, 고용건수가 최대 늘어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미국계 자금 우리나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산업 전반적인 지표 자체가 활성화되고 확장 국면에 놓여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그만큼 쓴다는 겁니다. 왜 자넷 옐런 의장은 다시 한 번 더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인상시키지 않고 초저금리를 유지를 했을까요? 조기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지금은 안전한 시장이고 경기 선행지수가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 산업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미국계 우리는 주식을 하러 빨리 이머징 시장으로 떠나라. 지금 빨리 사놔야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우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다우 증시가 올라가줘야만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이머징 마켓에 있는 지수들이 따라서 동조현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어서 유럽계, 자, 위에 오타가 조금 나는데요. 유럽계 자금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유로피언입니다. 아, 유럽인들 까다롭죠. 특히 영국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시죠? 자, 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보시면, 자, 요거부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계 자금과 영국계 자금, 유럽계 자금이라고 하죠. 그 부분 자체 비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 자체에서도 노력이 보이십니까? 힘들었습니다. 자, 보유 비중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미국계 자금은 보유를 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 대신에 영국계, 유럽계 자금 자체는 보유 비중이 거기에 대비해서 4분의 1가량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매매에 대한 비중은 어때요? 매매는요. 자, 미국계 자금은 많이 안 움직여요. 많이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유럽계 자금은 어때요? 조금밖에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는 엄청 많이 한다는 거죠. 자, 뭘 느끼셔야 됩니까? 자, 소위 단타입니다. 단타로 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단타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면 주가를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싸야 되죠. 어떻게 해요? 상방으로 바바박 호가를 먹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급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자체를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을까? 자세하게 알 수는 없을까? 궁금하시죠? 어떤 차트를 봐야지만 이런 성격 자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그림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유럽계 자금 7개월간 한국 증시 외면 다시 돌아올 수 있나?
자, 뉴스 기사입니다. 자, 지난 11월, 2013년 11월입니다. 이후 7개월 연속, 그럼 6월달까지죠.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있는 유럽계 자금이 최근 들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달까지는 활동했던 애들은 누구의 확률이 높습니까? 유럽계는 무조건 아니겠죠? 맞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KB금융 한번 같이 볼게요. 자, KB금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지우고 난 다음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연기금은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던 구간이 첫 번째 그림에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2013년 12월 달까지 연기금은 금융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2013년 12월까지. 자, 여기에 기관이 혹시 보이십니까?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세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이세요? 꾸준히 기관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금융주에 대해서 연기금이 샀다는 건 맞다, 그죠? 맞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자, 5월달까지입니다. 5월달입니다. 자, 5월달에 보면, 갑자기 또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2월달에도 이렇게 들어와요. 뉴스에 의하면 2013년 11월 달부터 2014년 6월 달까지 7개월 동안은 유럽계 자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맞죠?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미국계 자금입니다. 미국계 자금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단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장기적인 성격,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 자체, 이 자금 자체가 누구의 자금이라고요? 유럽계 아니에요. 단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중장기를 보고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차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죠, 지금. 맞죠? 이 상황에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구나. 매수 하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네? 이러면 같이 장기 가는 겁니다.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자, 이 주식을 올리려면 누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네? 누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연기금은 들어와서 정책이 발표될 걸 알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10개 중에 연기금이 6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계 자금이 또 냄새를 맡고 10개, 6개 먹고 이제 4개 남았는데 거기서 또다시 2개를 먹었습니다. 자, 2개가 남았어요.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어때요? 줄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한 게 또 뭐예요? 7월 달부터 갑자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요? 예? 엄청 빨리 움직입니다. 막 달립니다. 오늘도 달립니다. 막 달려요, 지금. 자, 크라잉넛의 말달리자가 생각나는 그 순간입니다. 5달러 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린다. 자, 금융주가 이렇게 달릴 줄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리는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유럽계 자금입니다. 급하게 올린다는 거예요. 왜? 한 번이 따끈따끈한 돈이기 때문에. 자,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는 누구였죠? 바로 미국계와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벌써 거래량적인 부분은 이미 줄어 있는 상태에서 유럽계가 조금만 쏘더라도 지금은 확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 말씀 드렸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한번 같이 볼게요. 유럽계 7월달 유럽계 자금 순매수 추이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어디 가장 많이 쌌어요? 유럽계 자금이 갑자기 들어와서 어딜 가장 많이 쏘고 있습니까? 네? 은행권에서 이만큼 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또 이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통계치를 보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제 말이 믿기시겠습니까?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애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바로 유럽계 애들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은 따라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따라 들어가도 되는 애들인 거죠. 왜? 유럽계 자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인 투자 스타일입니다. 달리기 선수를 치면 100m 선수라는 거죠. 대신 미국계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바로 자동차 및 부품주.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것까지 설마. 자, 7월 달입니다. 7월 달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7월 달에요. 자, 현대차. 자, 어떻습니까? 7월 달 사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돼요? 7월 달에 사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돼요? 7월 말에 갑자기 뜁니다. 그렇게 박수권에서 안 움직이던 애들이 7월 달에 한 번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뛰어요. 갑자기 뛴다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7월 1일부터 들어오는 이 외국인은 누굽니까? 바로 유럽계입니다. 자, 그러고 기아차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6월 26일이고요. 언제예요? 자, 7월 3일이죠. 바닥권에서 사고 난 다음에 곧장 튀죠. 유럽계예요. 이제 이해가 조금 되세요? 같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이클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스미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시간이 지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남았죠. 바로 중국계, 차이니스. 아, 중국계. 자, 중국 사람들 성격 어떻죠? 자, 서울에 대림에 가면요,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제가 어느 날 술집에 한번 가봤는데요. 자, 중국 사람 때문에 중국 사람 딱 2사람 있고 한국 사람이 50명 정도가 있는 술집이었는데 그 중국 사람 2사람의 목소리가 한국 사람 50명을 압도합니다. 아, 시끄럽죠? 예? 자, 자기들이 대제국인지 압니다. 자, 성격은요. 아, 성격 안 좋죠. 자기가 최고인데요. 뭐 성격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자, 거기에 투자 스타일은 어떨까요? 그만큼 변칙적이다는 겁니다. 그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계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죠? 예? 예, 앞으로 뜨는 게 바로 중국계입니다. 왜냐고요? 자, 오늘 3위각기 상한가 왔습니다. 과연 그거 유럽계 애들이 3위각기 상한가를 올렸겠습니까? 한국 콜마 그만큼 날아갔습니다. 그게 유럽계가 올렸겠습니까? 예? 코리아나를 그만큼 올린 게 유럽계였을까요? 예? 그게 작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중국계였을까요?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의 주체에 대해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알아보셨고, 지금부터는 기다리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 드셨어요? 네. 예, 아, 저는 못 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방송 끝나고 맛있는 거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주신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자, 사드릴게요. 포트폴리오 한번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님 포트폴리오. 야, 기아차, 어우. 거의 백화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종목 많습니다. 대한제강도 가지고 계시고, 유양 DNU, SK하이닉스. 네. 자, 나노신솔, 그리고 현금도 20% 가지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한 개씩 같이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기아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예요. 기아차. 예, 자, 예. 기아차 지금 보유하고 계신 금액이 69,000원 맞으시죠? 네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습니까? 이게 12년도 샀으니 한 2년 정도 넘었을 거예요. 아, 2년 정도요? 자, 한번 네네. 같이 볼게요. 2년 정도 전이면, 야, 2년 정도요? 네. 아, 여기, 하하, 이게 참, 유로피언이 아니고, 마이클이었는데.
자, 아깝습니다. 자, 2년 정도 있다가 그런 수익 보신 적도 있네요. 네네, 그 앞전에요. 그때는 왜 안 파셨습니까? 그때는 절반을 예. 챙기고 나머지를 예. 갖고 가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예. 대한제강이랑 기아차를 한참 동안 그냥 둬버리고 얼마 전부터 다시 예.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병원에 있고 그러는 바람에. 아이고. 네. 아프시면 안 돼요, 어머님. 네. 아프시면 네네. 안 돼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자, 최근에 뭐 출시했죠? 자, 카니발 출시했습니다. 카니발, 그리고 네네. 한 개 더. 산타페 출시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신차 효과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차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 예, 중요한 거는 뭡니까? 신차에 대한 효과, 산타페가 아니고 소렌토죠. 소렌토 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차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수 경기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거든요. 네네. 예? 내수 경기가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죠? 네네. 자, 그러면 신차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러면 기아차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디 시장에서 많이 팔아야 될까요? 바로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도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기아차를 2년 가지고 계셨는데요. 예예. 자, 요 자리 한번 보세요. 요 자리. 자, 58,000원 자리인데요. 예예. 어머님. 예예. 파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 오늘 상담을 해보고 예. 제가 멘토님을 되게 많이 읽고 종목을 이렇게 하는 편이라 예. 과감하게 저는 손절을 할 생각으로 지금 제가 상담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예. 네, 저를 믿어보시고, 기아차 58,000원 손절까지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 자리가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온 애들은 유럽계 자금이기 때문에 쉽게 네, 저 네. 자리를 안 줍니다. 하지만 저 자리를 준다면, 네. 그때는 단기적인 이탈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 그렇게 58,000원 조금 대응을 하시고요. 네, 자, 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또 같이 볼게요. 대한제강. 예. 대한제강, 요거는, 자, 네. 아까 전에 요건 부국철강, 대한제강, 요런 애들은 지금 판매 대리점이에요. 예, 판매 대리점이에요. 강판. 예. 그러면서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신 가격이 워낙 높습니다. 예. 지금. 자, 9,700원인데, 예. 자, 9,700원. 거의 뭐, 꼭지네요. 요것도 같이. 예. 자, 요것도 예. 보유하세요. 보유하는 대신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네. 손절가만 제가 정해드릴게요. 예. 손절가만. 예. 손절가만 정해드리면요. 자, 네네. 하단에 손절가, 요 자리죠. 자, 6,000원대, 6,000원입니다. 네네. 자, 어차피 이만큼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럼 좀 더 빠지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예, 대신 6,000원을 밑으로 하향한다고 하면 그때는 시세가 죽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빠질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유하고 계세요. 예. 9,700원까지 시간은 걸릴지언정 갈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철강업 중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양 DNU. 예. 자, 유양 DNU. 어머님, 네네.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자, 어머니 지금 양다리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자, 유양 DNU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40원인데 오늘 이제 수익권은 넘어왔습니다. 네네. 맞죠? 자, 유양 DNU 보유하세요. 네. 보유하세요. 자, 목표가 얼마냐면요. 예. 자, 요거 1,600원까지 올라갑니다. 예. 1,6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지금 이미 시세를 탔습니다. 자, 예. 앞서서 많이 흔들었는데 그거 잘 참으셨어요. 예. 이제는 수익 보고 넣으실 수 있습니다. 1,600원까지 보유하세요. 네. 예. 자, 다음 종목 SK하이닉스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자, SK하이닉스 지금 44,600원. 요거는 산지 얼마 안 되셨네요. 맞죠? 네, 그게 수익금이 났었는데, 예. 계속 방송 보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예. 내려가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자, SK하이닉스 요거 10%인데요. 예. 일단 보유하세요. 예. 그리고 요거는 현금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시세를 크게 탈 때 어차피 어머님이 자주 주식은 못 보시고
예. 또 그러시니까 주식을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 좀 더 실른데 예. SK하이닉스는 나중에 맥점을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세요. 요거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네. 일단 D램 3분기 실적 좋습니다. 지금 1조 2천억 가량이 지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예.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좀 더 네네. 보유하시고. 네네. 자, 그럼 나머지 종목 지금 나노신 소재잖아요. 나노신 소재. 네네. 아, 요거는 저 보고 사신 것 같은데요. 예, 맞죠? 맞아요. 예. 자, 나노신 소재 지금 거의 뭐 10% 가까이 올랐죠. 아, 네네. 예, 요거 그냥 들어가십니다. 요런 거, 요걸 왜 제가 추천해 드렸냐면, 예, 예. 지금 여기 바닥권이에요, 사실. 근데 얘네들이 분명히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 네네. 대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어요. 25,000원 정도, 그리고 24,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네. 요거는 수익 크게 날 수 있으니까 꼭 보유하세요. 비중이 조금 적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네. 자, 대신 요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예? 이대로만 그냥 들고 가세요. 예. 그리고 현금 보유 20% 있는 거는요, 네네. 예. 주식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갈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때 네네.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아, 네. 항상 만족했어요. 아, 예. 어머님, 마음이 안정되셨다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즐거운 매매하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항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공약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오늘도 항상 바쁘게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들고 온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한진. 말씀드릴게요. 자, 한진. 많이 보신 기업이죠? 택배사예요. 쉽게. 하지만 이 회사가 그거보다는 또 다른 일들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유군, 해운도 담당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유군에 대한 물동량 자체를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CG에 대한 통운이 달려갔던 이유는 뭘까요? 예? 이제는 유군에 대한 부분, 육상에 대한 부분을 옮기는 그런 물동량, 운송량 같은 경우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경기가 차츰차츰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도 올랐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37,000원 됐는데 아쉽게 막상막하에서 항상 이거 손절가를 터치하고 올라갑니다. 자, 힘들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수급 공백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아하, 어제하고 오늘요. 어때요? 어제하고 오늘. 자, 수급이 손바뀌는 부분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자, 저는 맥점이라고 봅니다. 맥점이라고 봐요. 오늘 마지막 흔들기입니다. 자, 요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36,500원. 자, 목표가는 딱 4만원. 일단 전고점까지 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항상 잡아드리죠.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법 강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아, 수급에 대한 부분 주체 조금 만족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내용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주 무료 강연회가 또 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14일 날 되어 있습니다. 13일은요, 토요일 대구 범어지점, 수성구 범어동, 범어 WMC 2층입니다. 범어역이에요. 범어역으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4일 날은 바로 창원, 창원 갑니다. 창원에 우리 투자증권 창원지점, 창원 WMC, 창원에서 제일 큰 데입니다. 거기 오시면 참가비 무료, 대구도 무료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시면 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조금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수급, 여기에 방송에서 또 못하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종목을 항상 저는 강연에 가면 드리죠. 그 종목 받아가셔서 같이 즐거운 매매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자, 항상 즐거운 매매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즐거운 멘토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